동시호가 구간입니다. 오늘장 개장 7분여 남아있는데요. 간밤 미국장 나스닥이 0.7, S&P 500 지수가 0.4%의 하락이었고요. 나스닥과 S&P 500 선물 현재 약보합권입니다. 오늘 장의 출발 대기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4% 하락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5거래일째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200선 간신히 지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47%의 하락으로 665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어떤 종목을 볼지 최현주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NC소프트 갖고 나왔는데요. 네. NC소프트 지금 국내 게임사들의 지금 중국 판호 발급이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북미하고 유럽 지역의 공략 위에 지금 콘솔 게임 TL을 출시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국내와는 다르게 국내는 이제 PC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이 위주지만 북미하고 유럽 지역은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이 위주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콘솔 게임을 내놓고 있어가지고 조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NC스포츠 올해 이제 TL 말고도 다수의 신작을 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역시 신작 모멘텀이 좀 대기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접근하시고요. 목표가는 52만 3천 원, 손절가는 3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의 신작으로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TL, 최근에 그 TL에 대해서 또 글로벌 게임과 경쟁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들도 일부 작용하기도 했었는데요. 참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나라고 싶었는데 그래도 NC소프트 최근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장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나왔고요. 어제장에 특히 또 양봉을 강하게 냈습니다. 5% 강세 마감했는데 현재 호가상 2%가량 하락하면서 44만 5천 원 나오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52만 3천 원, 손절가는 39만 원 선을 제시합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은 오늘 동시호가 구간 어떤 종목 전략 주시겠어요? 예, SM 골라봤고요. 네. SM은 요 근래 이제 그 주가 상승 좀 견조하고요. 이번에 이제 1분기 때, 그 샤이니의 태민하고 엑소의 백현이 전역을 하거든요. 이쪽에 솔로 활동을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NCT 같은 경우에 연말부터 상당히 좀 지금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쪽에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재개를 하면서 자회사 드림메이커하고 SMCNC가 공연하고 광고 프로모션 쪽에 흑자 전환을 이제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때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80% 늘어난 190억 정도, 또 이제 글로벌 음원 매출 이런 것도 이제 반영을 할 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일 큰 거는 라이크 기획향으로 나가던 로열티가 올해부터 이제 안 나간다는 거죠. 25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영업이익이 250억이 챙겨지는 거죠. 이런 효과가 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실적 상승 기대는 할 수가 있겠고, 상반기 이후에는 이제 글로벌 투어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을 1,470억 정도 보는데요. 이게 엔터 3사 중에서 이제 작년 대비해서 한 69% 늘어난 건데 엔터 3사 중에서는 성장률로 보게 되면은 최고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엔터주들은 4분기 실적도 괜찮고, 그리고 오히려 올해 1분기 때는, 더 늘어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서, YY로도 늘어나고, 또 분기별로도, 실적은 확대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에 지금 쉬고 있는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 보이고요. 일단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목표가는, 요번에 나왔던 정고점 부분입니다. 83,000원, 좀 짧게 좀 잡아보고요. 손절가 좀 짧게 잡겠습니다. 72,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사들 이 코로나 시기에 적자를 극복했습니다. 온라인 공연 쪽으로도 활로를 열게 되면서 실적 지난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4분기 실적도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실적 성장주로 SM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SM 이번 주 들어서 이 엔터주들 흐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요.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보합권에 77,200원 선입니다. 시초가 2% 이내 매수가고요. 목표가는 83,000원 선, 손절가는 72,000원 선으로 설정하면서 대응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동시호가 구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단 웹툰주 가운데서 4% 하락 핑거스토리 나오고 있어서 눈에 띄고 있고요. 감기약 관련주의 상승 움직임 오늘장도 계속됩니다. 국제약품, 일동제약 4%,
후반까지 상승을 하면서 움직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재 테마 가운데서는 글쎄요. 챗봇 관련해서 AI주가 일단 좀 한 2% 정도의 상승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 종목별로 어느 정도는 좀 눈에 띄고 있고요. 로봇주 가운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 추가 상승합니다.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점에서 드디어 삼성전자도 로봇에 발을 들이고 있다는 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하락한 대신에 금값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금 관련주 가운데 엘컴텍이 6%, IT센이 1% 중반의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소폭 약세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어. 지금 15포인트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 출발할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지 않고, 소폭 약과, 결국에는, 9시 근처 다가가면은, 한 6에서 한 7포인트 정도 코스피 기준으로, 하락하면서 소폭 약박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테슬라가 워낙 급락을 하면서 2차 전지 계열 쪽이 지금 동시 호가에서 좀 안 좋은 모습이어서 그게 지수의 하락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오늘도 역시 어제 낙폭 줄이긴 했지만 이제 관망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대형주로의 매수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형주로는 매수는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신중해야 된다. 관망은 좀 더 이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동시호가 구간에서 2차 전지 관련주 또 애플 수혜주의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LNF가 4%, 첨보가 3.8%까지 하락을 나타내면서 약세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부품 쪽에 명신산업과 현대위아도 3% 이상의 낙폭 기록하고 있고요. LG이노텍이 3% 하락하면서 호가 약세 나오고 있습니다. LG머티리얼즈와 SL까지도 3% 내외 약세 나오면서 배터리주와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월 4일) 수요일장 오프닝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미국 주식시장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 새해 첫 거래일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자체의 낙폭보다도 애플과 테슬라 같은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대표주들의 큰 폭의 하락이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애플은 수요 부진에 따라서 감산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왔고요. 테슬라는 4분기 인도량이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특히 테슬라가 12%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가오는 경기 침체로 상반기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인해서 새해 첫 분위기가 이렇게 부정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어떤 리스크 관리로 메이저 수급들이 좀 매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4%대 크게 하락했고요. 대신에 안전자산격인 금 가격이 6개월 만에 최고치, 달러 인덱스도 1%대의 상승으로 104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 금값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 또 현재 시세에서 2배가량 더 시세를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들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는 수급이 약하게 형성되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리기 시작하면 받아주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하락이 가팔라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우리 정부가 이런 가운데 신년 들어서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침체가 예상되는 부동산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건데요. 이런 정책들이 지수의 하단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인지 오늘장도 역시 또 수급 자세에 대한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개장 상황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양대 지수가 오늘장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0.5%가량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4%의 하락으로 2206.59포인트 선, 2208포인트 선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7% 하락을 기록하는데요. 671선을 가리키면서 양대 지수 모두 시초가보다는 낙폭을 줄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국제유가가 하락했고 또 이런 그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율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본 증시가 오늘장 새해 첫 거래일을 맞이하는데 하락 출발합니다. 0.99% 하락하면서 1%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일단 장 초반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 오늘 유가증권 시장 54억 원어치를 매수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 쪽에서 3거래일 연속에 소폭이나마 매수가 들어옵니다. 어제도 한 880억 정도 사들였는데 3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5거래일 연속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7억 원대로 제한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개인 쪽에서는 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하면서 47억 원어치 유가증권 시장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전기전자 사고 있고요. 대형주와 금융업종에 대해서 매수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운송장비 서비스 업종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는데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이 동반해서 매수하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외국인은 운송장비를 위주로 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오늘 전기전자와 화학 쪽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5거래일째 들어오고 있다는 점인데요. 71억 원어치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7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개인 쪽에서 90억 원대 매수로 하루 만에 순매수하고 있는 개인 쪽의 모습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오늘장 하락하고 있는 업종을 보시면요. 비금속 광물 업종이 오늘 2% 넘게 하락하면서 가장 크게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 가운데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3%까지 하락하면서 비금속 광물 업종에 속해 있는 배터리 소재주가 낙폭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를 이어서 기계와 화학업종, 또 운송장비, 증권업종 0.7에서 1%까지 하락세를 띱니다. 기계업종 가운데서는 오늘 KC코트렐, LIG 넥스원, STX 엔진 등의 종목이 2%에서 18%까지 특히 KC코트렐이 18% 하락하면서 기계주 하락을 좀 이끌고 있다는 점 개별 종목 이슈 살펴보시고요. 상승하는 쪽 움직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통신업종이 0.47%로 가장 크게 오릅니다. 뒤를 이어서 의료정밀과 서비스업종, 강부합권의 움직임, 서비스업종 가운데서 오늘장에 그래도 카카오가 2%의 상승, YG 플러스도 1% 넘는 상승 눈에 띕니다. 대형주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증권 시장 움직임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대형주 가운데서 하락하는 압력이 좀 더 높은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낙폭이 깊은 쪽은 현대중공업입니다. 4.37%의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포스코케미칼과 LG에너지솔루션, 또 LG이노텍 같은 테슬라 쪽으로 영향을 받는 배터리와 또 애플 쪽에 영향을 받는 LG이노텍의 낙폭 눈에 띕니다. 3에서 3% 후반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SKC,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나란히 2% 내외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의 하락에 따라서 SK이노베이션과 함께 S51까지 나란히 1% 후반에서 2%, 3%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다는 점 눈에 띄고요. 그리고 오늘 이 가운데서 한국가스공사도 하락폭이 2%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주 넷마블, 크래프톤 역시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 보시면요. 일단 현대중공업이 하락하고 있지만 한국조선해양이 5.9%까지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한국조선해양, 삼호중공업의 상장 철회 호재 소식으로 오늘장에 5% 후반대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T주 일제히 상승을 하고요. 서비스 업종 가운데 플랫폼주도 나란히 상승을 하는데요. 카카오, 카카오페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까지 일제히 1% 내외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전체적으로 역시 하락이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세 띄고 있는 쪽에서 ST큐브 같은 바이오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5% 후반까지 하락을 하고요. LNF, 첨보, 배터리주 약세 나오고 있습니다. PNT까지 3% 넘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3% 넘게 하락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의 상승 이어지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3% 넘는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엔터주 관련해서 디어유, 또 오늘 바이오주 가운데서는 엑세스바이오와 휴마시스 같은 진단키트 일부 종목 1%의 상승이고요. 박셀바이오도 오름세를 띠고 있는데요. 자, 이 가운데서 오늘 대형주의 특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뭐 2차 전지 계열 쪽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에 하락 압력 가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상승을 하면서 대신 어느 정도로 좀 지수를 더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막 1% 소폭 못 미치게 오르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지금 오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비슷한 움직임입니다. 일단은 2차 전지 계열은 제가 뭐 아직까지는 바닥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테슬라의 동향을 계속 주시해봐야 되는데 같이 뭐 연동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는 뭐 테슬라의 낙폭이 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바닥 다지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차라리 대형주에 접근하려고 그러면은 반도체가 차라리 낫다. 저는 어제 이제 뭐 S&P 500이나 나스닥, 뭐 다우, 어제 뭐 미국 증시 전부 하락했지만은 애플이나 테슬라가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하락했으면은 저는 선방한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테슬라나 애플은 더 하락할 것이지만은 S&P 500이나 나스닥 뭐 이런 쪽에서는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제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은 뭐 빅테크 주식들이라고 해가지고 상승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메타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2에서 3%대 전부 다 상승을 했고, 앞으로는 애플하고 테슬라 하더라도 지수의 낙폭은 제한적. 그럼 우리나라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2차 전지 계열 말고는 큰 폭으로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주와 또 IT 가운데서는 애플 수혜주의 약세가 오늘 두드러지고 있고요. 여타 IT주나 플랫폼주들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대형주 동향 어떻게 파악하실까요? 오늘도 뭐 대부분 다 이제 파란 색깔이고, 단지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그 반도체 육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상승권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탈환을. 만일 오늘 5일선 탈환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뭐 시장에 뭐 나쁘지 않은 영향력을 좀 가져갈 것 같고요. 왜냐면 삼성전자의 어제 이제 봉 형태를 보게 되면은 어제 그제 그냥 봉만으로 보면은 뭐 일종의 이제 브레이크 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건 이후에 5일선 타면은 그러면 뭐 좀 이제 바닥 매수 심리가 좀 들어왔다 보이죠. 그런 부분들이 뭐 나쁘지는 않은 신호다 보이고, 뭐 2차 전지 쪽에는 뭐 테슬라 그렇게 빠졌으니까 당연히 뭐 빠질 것 같고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을 것 같고, 또 정부에 또 이제 부동산 법안을 발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수혜는 저는 은행 쪽이라고 봐요. 중도금대주 같은 것들이 이제 다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오늘 뭐 하나금융지주라든가 뭐 우리금융지주 같은 쪽들 뭐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 또 어제 미국 시장에서 메타라든가 구글 쪽이 좀 올랐거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그거 타면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좀 혼조권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삼성전자가 상승권에 있다는 거는 시장의 하방은 좀 막아주는 역할은 좀 하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지만, 뭐 시장이 이쪽으로 뭐 상승을 한다든가 이러기에는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역시 없고, 계속해서 이번 주 주말에 있을 고용보고서가 저는 이번 주에는 제일 핵심적인 이벤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마 그것을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는 계속해서 눈치 보기성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KC 코트렐 같은 경우는 유상 증자에 따른 추가 상장 이슈가 이번 주에 있는데 오늘 급락세가 크게 나옵니다. 20%가량 나오고 있어서요.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중국 쪽의 코로나19 중국발 여행객 규제 전 세계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거 정치적인 목적이다, 보복을 시사하는 그런 내용의 또 발언이 있기도 했습니다. 리오프닝 주 오늘 뭐 제한적인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신세계, 하나투어, 노랑풍선 등의 종목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1% 내외의 낙폭을 전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모두투어와 호텔신라가 좀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었는데요. 하락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 바이오주의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또다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그 백신 항체를 돌파하는 그런 변이들, 회피성 변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영국의 이슈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가 확산이 되게 되면서 의료 체계에 비상이 걸렸고 마스크를 다시 한번 권고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오늘장에 전체적으로 진단 키트 또 감기약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감기약 관련주 가운데서는 일동제약이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시젠이 4%, SD 바이오센서, 진 매트릭스, 엑세스 바이오 등이 1%에서 3%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오늘 다시 또 코로나 확산 모멘텀 불붙고 있는데요. 불붙고 있나요? 최윤수 전문가님? 바이오주는 그 진단 키트 쪽 말고는 오늘 움직임은 그렇게 없다고 봐야 돼요. 뭐 감기약 관련주 해서 지금 일동제약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한미약품 이쪽은 움직임이 없고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단 키트주는 조금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역시 하지만은 큰 기대를 가지고 다시 뭐 진단 키트주 다시 뭐 어떻게 보면 과거의 영화로 다시 되돌아가고 지금 바닥을 확인하면서 급등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기술적 반등권에 들어와 있다. 여전히 올라오면 계속 저는 비중 축소의 의견입니다. 예. 조선주가에서는 한국조선해양만이 단독으로 크게 상승을 합니다. 6.9%까지 오르면서 74,200원 선, 74,300원 선까지 올라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호중공업 상장 철회 이슈가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선주, 조선기자재주 가운데서 현대중공업이 5%, 태광이 3% 후반까지, 성광밴드도 3% 중반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해운주는 HMM과 페노션이 서로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조선 해운주 가운데서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 조선주 쪽을 더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해운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작년에 또 이제 코로나 때 워낙 이제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해운주는 그때 이제 한번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그때처럼 재미가 있을까 싶은데 해운주를 또 들어간다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뭐 이제 물류 비용이 올라갈 만한 이슈가 있냐 그러면은 뭐 중국 쪽 개방되니까 뭐 살짝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예전처럼 그렇게 엄청난 호황은 아닐 것 같아서 해운주 쪽보다도 저는 이제 조선 쪽에는 이번 4분기도 실적이 그렇게 뭐 썩 좋을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수주는 이제 작년에 이제 피크를 쳤다고 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턴어라운드 될 종목들이 이제 하나둘씩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조선 쪽에서는 적어도 뭐 현대유포조선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 정도의 움직임은 나와주지 않을까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고 기자재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지금 올해도 실적이 좀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질 때 사는 종목 골라라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해운보다는 조선 기자재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 관심권에 두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바이오주 가운데서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크리스탈 지노믹스가 상승하다가 탄력이 좀 둔화됐고요. 샤페로는 오늘 또 기대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토피 치료제 누겔 임상 2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나오면서 7%까지 크게 샤페론이 상승하고요. 7,6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주 가운데서는 챗봇 테마 중에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8% 크게 상승을 하고요.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비트나인 1%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로봇주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탑스 같은 종목군들 3에서 2% 오르고요. 나머지는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또 오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금테마, 엘컴텍과 IT센이 5%에서 18%까지 강세 띄고 있죠. 오늘 테마는 뭐 이 정도 정리될 것 같아요. 로봇, 금, AI 이 정도로 또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 탄력이 제일 높은 건 금입니다. 최원지 전문가님, 뭐 이런 테마주 하지 말자는 의견을 어제 또 주셨잖아요. 지금은 철저히 관망해야 될 때고 잘못 또 들어갔다가 손실 볼 수 있기 때문에 금테마 같은 경우는 두 분께 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올해 유망하게 보는 자산 가운데 금이 꼽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네, 최원지 전문가님부터요. 글쎄요, 저는 금이라는 게 금리가 낮을 때는 금이 선호를 합니다. 그러나 금이 왜 그러냐면 금에는 이제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 금이
뭐 선호를 안 하게 되는데 단지 이제 얘기를 지금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 경기 침체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같이 오면서 선호한다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자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은 금은 선호될 수가 저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견은 뭐 믿는 사람은 믿고 아니면 그쪽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동의하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5% 이상의 금리 수준에서 이 금이라는 자산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계시네요. 예, 오늘 뭐 금테마는 좀 핫하게 반응을 합니다. 당연한 결과일까요? 6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죠? 최현수 전문가님? 제가 금테마가 국내 시장에서 있는 거는 저는 저 금 관련 주식 거의 몰라가지고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금 테마주 그리고 또 금 자산의 상승 전망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뭐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금에다 투자를 한다든가 이럴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 웰컴텍이 뭐 금에 관련된 긍정적인 얘기들 나오면 한 번씩 이제 올라가는데 테마주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매도를 해야 되고요. 이제 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뭐 자산 가치들이 다들 빠지고 있는데 금 가치만큼은 지켜진다 뭐 이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딱히 지금 안전자산 쪽으로 뭔가 들어갈 만한 부분이 있느냐 그러면은 달러에다가 투자를 하자니 달러 이미 고점 찍은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국채 사자니 미국 금리가 지금 저렇게나 높은 데서 놀고 있는데 국채도 뭔가 좀 그렇고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쪽이 이제 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 쪽으로 자금이 좀 몰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논리인데요. 뭐 가능은 할 것 같지만 근데 실제로 뭐 재미를 얼마나 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또 그 논리가 실제로 현실화 될까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 쪽에 뭐 큰 어떤 투자를 뭐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뭐 어쨌든 테마주도 올라갈 때는 오히려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안전자산에 지금 투자를 하기보다 오히려 위험자산에 저점을 잡는 게 더 유리하다는 관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 IT주 빼놓을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가 4%까지 상승폭을 키우는데요. 78,800원 선 현재 거래가 됩니다. 일단 디램 업황에 대해서 바닥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산을 밝혔었던 SK하이닉스가 정부의 이 반도체 세액 공제 이슈가 나오면서 뭔가 좀 기대감이 나오는 걸까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도 DB하이텍과 LG디스플레이, 또 삼성전기, 네이버 카카오까지 IT 플랫폼 주식들, 줌인터넷이 또 8%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지금 상승 중이라고 시청자분들께서 또 주목을 해주시는데요. IT주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소부장까지 오늘장 흐름 좋은가요? 최현수 전문가님? 네, 오늘 뭐 흐름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버텨주면서 뭐 동진세미캠, 원익QNC 뭐 많지요 소부장들, 뭐 유진텍 뭐 이런 것들 지금 한 3%대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뭐 차트 하나 좀 볼게요. 동진세미캠하고 원익QNC 잠깐 보면은요. 일단은 단기 저점을 어제 이제 만들면서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원익QNC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일단 일봉 차트상으로는 괜찮아요. 뭐 월봉이야 주봉이야 아직 돌아서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단기적인으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어느 정도 지금 오늘처럼만 큰 폭의 상승은 아니더라도 시장을 지지하면서 받쳐주면은 그동안에 이제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본다면 시장에 조금 이제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여전히 뭐 소부장주,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훨씬 좋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분간 지수는 저는 이제 일단은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급락세는 좀 멈춘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뭐 지수가 상승하려면 크게 상승은 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확인해야 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소형주 위주의 매수는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관심권에 두시는 종목 가운데서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동진세미캠, 원익QNC 네. 뭐 많잖아요. 뭐 워낙 많으니까 뭐 중소형주 대형주 위주로요. 중소형주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더 작은 사이즈는 뭐 월덱스도 있을 것이고, 예. 뭐 비메모리 쪽은 PSK도 있을 것이고 너무 많아가지고 뭐 다들 뭐 아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신기수 전문가님도 반도체 소부장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삼성전자 쪽으로 지금 뭐 매가 들어오고 있고 SK하이닉스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연동돼 가지고 소부장들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너무 큰 기대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을 잡고 반등에 나와주는 부분 시장 전체에도 긍정적이고 반도체 소부장에도 긍정적입니다. 제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종목별로 접근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종목별로는 지금 업황과 관계없이 실제 상승이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LOT백금이라든가 또 뭐 PSK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 실적이 지금 상승 구간에 있기 때문에 또 PCB 업체들도 다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PCB 관련주까지 최근의 움직임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심권에 두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다만 기대치에 대해서는 좀 낮추면서 접근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환율 시장 계속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6원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승 출발하면서 원화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의 움직임 속에서 이렇게 또 원화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볼지 NH선물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추가적인 원화 강세보다도 또 원화 약세 가능성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은 어떤 변수로 움직일까요? 네, 아무래도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NDF 시장에서 이제 1278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제 9.5원 상승한 1280.5원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달러화는 국제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유로화 약세와 테슬라발 리스크오프 심리 기반 상승했고요. 유로화는 독일 CPI 하락에 의한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에 하락을 했습니다. 위안화는 중국 코로나 피크아웃 기대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흐름 속 제한적인 낙폭을 보였고 엔화 역시 미일 금리차 축소에 의한 엔캐리 트레이드 약화와 강달러 흐름에 밀려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전일 시황을 바탕으로 금일 시장을 좀 예상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 원은 위축된 위험 선호 심리와 유로화 등에 따른 강달러 흐름에 1280원 진입 테스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개장하면서 거래량이 점차 회복되자 그간 중국, 일본 관련 재료에 초점이 맞춰진 약달러 베팅이 청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CPI 하락에 따른 ECB 긴축 경계 약화 가능성까지 더해지자 달러는 더욱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금일 달러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면서 여전히 강해질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 롱플레이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테슬라와 애플의 부진에 의한 위험 회피 심리는 외인들의 국내 증시 이탈 및 위험자산 이탈로 연결되면서 원화 약세를 이끌 수 있고 환율 상승의 우호적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은 1280원 상향 돌파를 시도하는 흐름은 연출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 제한, 상단 제한은 여전히 상승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재료입니다. 1270원 초반 구간에 설정되어 있던 내고 물량이 전일 상승 흐름을 제어했듯 금일 역시 역의 순매수 물량과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장 시작과 동시에 수출업체의 고점 매도가 진행될 수 있으며 장중 상승 압력을 상쇄하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금일 환율은 상승 압력이 물론 우위를 보이겠으나 속도는 제어되면서 1280원을 중심으로 등락할 가능성을 예시하고 있고 금일 레인지는 1275원에서 1285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로화, 위안화, 엔화 모두 달러 대비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로화 같은 경우는 이시비 총재는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지만 독일 재무장관이 이제 7%까지 물가가 낮아지면서 이후에 점차 우하향할 것에 대한 내년도까지 물가가 내려갈 것에 대해서 전망을 했죠.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내렸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유로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발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의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1275원에서 1285원 선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전략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이번 신년 들어서 자동차, 배터리, IT가 다 한 차례씩은 반등을 주긴 했는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은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추가적으로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됐을 때 시장이 더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최현재 전문가님. 저는 뭐 이제 더 이상의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급락은 좀 멈춘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 어제 흐름이 바닥을 잡은 흐름이라고 봐요. 단기적이죠. 단기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요? 시장의 사람들이 얘기들이 뭐 월가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모두 다 이제 전저점 테스트 할 것이고 뭐 전저점 무너지고 뭐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반대쪽에 저는 뭐 좀 그쪽으로 좀 서고 싶은데 단기적으로는 좀 전저점 테스트는 조금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대신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뭐 다이내믹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옆으로 살짝 횡보, 소폭 상승, 소폭 하락 등락을 주면서 시간 벌기, 기간 조정 나올 것 같고요. 기간 조정 양상은 뭐 다음 주 CPI 발표까지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후에 시장 방향성 결국에는 모색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중소형주 위주의 매수는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저점 테스트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셨는데 반등의 목표치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하다못해 2,400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 2,500까지 혹시 가줄까요? 까지 예상을 하시는데 최현재 전문가님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뭐 언제 그게 이제 기간이 언제냐가 문제겠죠. 뭐 넓게 본다면은 뭐 1분기에 본다면은 뭐 2,400, 2,450, 뭐 2,500이야 뭐 한번 안 가겠습니까?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뭐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다이렉트 상승이 저희에게는 힘들다는 거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모색할 것이다. 조금 횡보하면서 저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그냥 11선 위로 갈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분들은 지금은 가능한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반도체, IT 그리고 배터리와 자동차 순환매가 일어났고 오늘 조선 가운데서 대장주인 한국조선해양이 10% 가까이까지 상승폭을 키웁니다. 현재 10% 찍었고요. 자, 그러면 신기수 전문가님은 전략을 어떻게 주실까요? 네, 저는 뭐 별 변함이 없어요. 이번 주는 관망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고용지표 CPI 확인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뭘 매수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고 특히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에는 저는 실적주들보다는 모멘텀주들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적주들을 뭐 굳이 뭐 살 필요도 없고 저는 이번 주에는 주중에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은 오늘 삼성전자가 정말 큰일을 해주네요. SK하이닉스하고 이런 힘 때문에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현금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번 주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을 보면서 또 매수를 해도 절대 늦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계속해가지고 올라가면은 오히려 현금화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관점이고요. 신기수 전문가는 또 오히려 중소형주 위주로 또 최현주 전문가는 일단 시장 자체가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는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대형주도 좀 관심 있게 또 의견 주시고 계십니다. 내일은 또 어떤 또 동시호가의 추천주가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